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2022년도에 트리플 AI에 발표되었던 Dynamic Selection of Relevant Data for Federated Learning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연합학습 환경에서 각각의 개별 클라이언트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 전부가 서버에서의 글로벌 모델 관점에서 렐레번트하지 않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논문입니다. 논문에서 그 제안하는 구조인 FLRD는 클라이언트에서 렐레번트한 데이터만을 통해 학습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뒤에서 소개드릴 그 렐레번트 데이터 셀렉터라는 모듈을 도입하여 추가로 학습을 합니다. 이러한 렐레번트 데이터 셀렉터는 각 시점마다 데이터의 관련도 및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모델의 상태에 따라서 데이터 샘플을 적절하게 샘플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에 앞서 논문에서는 연합학습 환경에서 모티베이션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임의로 20%의 노이지한 데이터 샘플을 만들어서 학습에 이용한 결과와 그러한 데이터를 제거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에 따르면 그 파란색 그래프로 표시된 후자의 방식이 사용된 데이터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커뮤니케이션 라운드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 또한 일반적인 연합학습 환경과 동일하게 단일 서버와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가정하며 서버에서는 글로벌 모델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며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을 두어 퍼포먼스를 측정합니다. 이때 이들은 타겟 디스트리뷰션과 IID하게 설계되며 평가 이외의 학습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로컬 데이터를 통해 로컬 모델을 학습하며 학습된 파라미터를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그림은 간단하게 앞선 내용을 도식화해 본 것입니다. 이때 일반적인 연합학습 환경에서 중앙 서버로 전송할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로컬 데이터의 서브셋인 BN을 선정하게 되며 이러한 선정 방식의 기준은 로컬 데이터 관점이 아닌 글로벌 모델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챌린지를 두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 제약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며, 둘째는 클라이언트의 로컬 데이터 관점에서가 아닌 글로벌 모델의 관점에서 데이터의 렐레번스가 측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점, 라운드별로 동일한 데이터라도 렐레번스 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렐레번스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별 클라이언트에서는 렐레번스 데이터 셀렉터를 학습하여 0부터 1 사이의 값인 렐레번스 스코어를 측정합니다. 글로벌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방법론의 목적은 이렇게 구한 렐레번스 스코어와 로스 값을 곱한 그 로스 값을 곱한 값을 개별 클라이언트에서 모두 더한 값을 최소화하는 세타 값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로스 값을 최소화하는 셋탑 값과 비슷하게 하도록 하는 샘플에는 렐레번스 스코어 값을 높게, 그렇지 못한 샘플에는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먼저 글로벌 모델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Relevant Data Selector, 줄여서 RDS에 의해서 선정된 데이터 서브셋을 이용해서 로컬 모델을 학습하게 되고 학습된 파라미터를 종손받아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RDS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렐레번스 스코어가 올바른지 혹은 잘못되었는지를 측정하는 피드백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RDS 학습을 위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서버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프라이버시 제약으로 인해 RDS 모델의 상태를 서버에 공유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앞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퍼블릭하게 만들어 개별 클라이언트가 이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계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또한 밸리데이션 셋에 민감한 데이터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적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서버에서 프라이빗하게 만들되 추가적인 정보를 서버와 개별 클라이언트 간에 주고받아 서버에서 피드백을 계산하여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먼저 RDS를 학습하는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버로부터 글로벌 모델의 파라미터 값과 이전 시점에서 예측한 렐레번스 스코어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여기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하였을까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RDS에 의해 선전된 샘플을 사용했을 때의 파라미터에 더하여 무작위로 선택된 샘플을 사용한
하여 학습한 파라메터 값을 추가로 서버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서버는 이 두 가지 파라메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했을 때의 분류 정확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리워드, 즉 피드백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모델에 의해 선정된 데이터 서브셋인 BI가 relevance 할 경우 글로벌 모델 관점에서 더 많은 효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강화학습에서 주로 이용되는 개념인 policy gradients를 기반으로 RDS를 업데이트합니다. 먼저 잠깐 가볍게 알려드리자면 강학습에서 에이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어떠한 액션, 행동을 취할지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때 에이전트는 환경으로부터 리워드, 보상을 받고 이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라벨 대신 보상 리워드 값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여기서 그 모델이 선택한 n개의 샘플을 사용한 성능과 무작위로 선택된 n개의 샘플을 사용한 성능을 비교하는 것은 리워드를 사용하여 모델의 학습을 유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먼저 논문에서는 먼저 논문에서는 유틸리티 펑션을 정의하고 개별 클라이언트에서 리워드 값의 기대 값을 최대화하게 됩니다. 이때 어 이때 BI는 이때 알파는 이제 그 BI의 부분 집합이고요. 그 어, 베르누이 베르누이 랜덤 변수를 산출하는 알파는 di의 부분 집합이며 이 파이 i는 그 di의 확률 분포이고 어, 이 g, x, y에 따라 계산되게 됩니다. 각 클라이언트에서는 RDS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policy gradient를 계산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데이터 서브셋인 알파로 인해 측정된 리워드 값과 앞서 10번 수식에서 구한 확률 분포의 값을 곱하여 사용합니다. 논문에서는 폴리시 그레디언트에 대한 근사값을 근소화를 하기 위해서 12번 수식과 같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디어렘을 사용합니다. 이때 하나의 샘플로 구성된 부분 집합 BI를 이용하여 기대값을 근사화한다고 논문에선 제안합니다. 결국 수식 12에서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RDS가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쉽게 계산이 가능하게 되며 이 값을 이용하여 RDS 자체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동작하게 됩니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리워드와 글로벌 모델을 수신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리워드를 통해 RDS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이후 업데이트된 RDS 모듈을 통해 선전된 데이터 서브셋을 이용하여 학습된 로컬 그레디언트와 무작위로 선정된 서브셋을 이용한 로컬 그레디언트에 대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정보를 다시 서버로 송신하게 되고 서버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리워드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실험에서 임의의 노이즈를 데이터셋에 추가하기 위해 총 세 가지 종류의 노이즈 기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attribute 값 자체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attribute noise, 두 번째는 랜덤하게 라벨을 뒤집는 closed set 라벨 노이즈, 마지막으로 out of distribution 샘플을 랜덤하게 라벨링하여 추가하는 open set 라벨 노이즈입니다. 먼저 relevant하지 않은 데이터 샘플을 잘 찾아내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100개의 커뮤니케이션 라운드가 진행되었을 때의 렐레번스 스코어 값인데요. 그래프에서 초록색은 원본 데이터, 빨간색은 노이즈 데이터입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다시피 논 노이지한 샘플에서 스코어 값이 노이지 샘플에 대해서 높은 값을 일관되게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attribute noise를 사용했을 때 FLRD로 표기된 제한하는 구조와 다른 논문에서 제안한 세 가지의 베이스라인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래프에 따르면 글로벌 모델의 정확도는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하여 더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로셋 라벨 노이즈를 활용했을 때 역시 제한하는 구조인 FLRD가 노이즈를 사용한 실험과 노이즈를 사용하지 않은 실험 모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노이즈를 사용한 시험에서는 어, FL 모델, 이 FL 모델은 베이스라인 모델인데요. 이 FL 모델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노이즈가 글로벌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기법이 도입되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라고 저자는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베이스라인 모델인 AFL이나 KS 로스와 같은 경우에는 로스 값 자체를 이용하여 앞서 말한 그런 기법을 수행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실험은 렐레번스 스코어가 높거나 낮은 데이터 샘플들을 제거했을 때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15%의 클로즈셋 라벨 노이즈를 활용하였고요. 실험 결과 높은 렐레번스 스코어를 가지는 데이터 샘플을 제거하는 것은 글로벌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반면 낮은 스코어를 가지는 샘플을 제거하는 것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낮은 스코어를 가지는 데이터 샘플을 무려 50%까지 제거했을 때도 글로벌 모델의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이즈의 비율에 따라 글로벌 모델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이제 다음과 같은 실험이 수행되었는데요. 실험 결과 제한하는 방법은 10%에서 40%까지 노이즈 범위에서 전부 로버스트한 성능을 유지하며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제한한 구조에서 리워드 값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하이 퀄리티하고 노이즈 프리해야 하며 테스트 데이터와 동일한 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샘플을 수집하는 것은 상당히 코스트가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며 따라서 충분한 양의 밸리데이션 샘플에도 견고한 성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실험에서는 20에서 600까지의 데이터 사이즈를 설정하여 테스트 어큐러시를 측정하였고요. 실험 결과 제한하는 방법이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밸리데이션 샘플이 부족한 경우에도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이러한 밸리데이션 데이터 사이즈가 크면은 클수록 더 빠른 글로벌 모델의 수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좀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네, 고정되어 있어요. 네,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면 안 되지 않아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고정되고 학습에 이용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네, 좀 한계가 있지 않아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데이터 분포가 변화하는. 결국은 이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 오브젝티브 모델 자체에 제한하는 구조의 오브젝티브 자체가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그 모델 파라미터를 최대한 유사하게 학습하는 그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렐레번스 매번 스코어를 라운드마다 테스트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어요. 네 테스트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페더레이트 러닝이라는 성경에 그렸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실제 그 연합학습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물론 이제 데이터의 분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지만 그 논문에서 실험을 해서 그 실험에서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그 모델 그 제한한 구조의 비교를 위해서 고정하여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밸리데이션을 피드백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실험의 효용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좋은데 그러면 만약에 정말 테스트 데이터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 이 방법을 어떻게 확장해야 되는지가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 아니냐. 네. 일단 여기서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모두 그 전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IID 해야 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환경에서는 물론 한계가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데이터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그 분포에 맞춰서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센서티브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뭐 어떻게 했잖아요. 네, 그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유효하냐 아예 그런 환경을 고렸을 때는 인피저블한 방법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중요해요. 사실 그 제한하는 구조 자체 상에서는 이제 계산하는 거 있어서 인피저블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성능은 어떻게 돼야 될지는 거기까지는 확인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달라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달라지면은 동일하게 어차피 그 테스트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 샘플이 디스트리뷰션이 똑같다는 가정하에는 동일하게 그냥 이 제안하는 메소드 자체를 따르면 됩니다. 어떻게 밸리데이션을 지금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좀 어떻게 썼죠? 그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그 데이터 셀렉터라는 모듈이 있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에. 그래서 걔가 n개의 렐레번트한 n개의 샘플을 선정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데 그 학습한 파라미터랑 첫 번째가 그 학습한 파라미터랑 그리고 이제 그냥 랜덤하게 셀렉한 그 똑같은 개수의 파라미터를 보내가지고 그 서버에서는 그 두 개의 퍼포먼스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레시를 사용했는데요. 그 두 개의 퍼포먼스 어큐레시를 자체 값을 그 피드백으로 이용하여 실제 이벨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네, 이밸류에이션을 수행합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네, 테스트 데이터로 수행합니다. 아,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수행합니다. 네. 질문 있어요? 프레임워크 보면 리워드가 랜덤 샘플 하는 것과 RDS에 의한 것에 차를 리워드를 주는 건데 그러면 이 RDS에 의한 결과가 랜덤 샘플 한 것보다 달라져야 성능이 좋아져요. RDS한 값이 글로벌 모델 관점에서 그 더 퍼포먼스 향상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더 리워드가 더 높은 값을 가지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리워드가 높은 쪽으로 학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강학습이랑 똑같하게 리워드가 높은 쪽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RDS가 랜덤 샘플과 벌어지도록 학습. 값이 벌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더 그 중요한 글로벌 모델 관점에서 더 중요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더 높은 렐레번스 스코어 값을 그 어사인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어지는 게 맞죠? 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어느 정도 노이즈가 일정하게 있는 데이터 셋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게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그 나머지 두 가지 노이즈 자체는 그 임의적으로 한 노이즈지만 어트리뷰트 자체 값에 이제 실제로 노이즈가 조금 섞여 있는 경우에도 5% 정도 섞여 있는 경우에도 로버스트하게 동작하는 걸 보면은 네. 그거 결과는 알겠는데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서 만약에 노이즈가 별로 없다 치면 랜덤 샘플과 RDS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건데 네. 그러면 리워드가 작게 되는데 리워드를 키우려면은 저게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 그 동일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 앞선 수식에 따라서 리워드 값 자체에 기반해서 물론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논문에서는 최대한 그 간격을 보이고자 그 노이즈 자체를 이제 노이즈 자체에 임의로 그 노이즈를 추가해서 지금 실험을 진행을 하고 렐레번트한 데이터를 선정했을 때 그 퍼포먼스 차이를 극대화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제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 자체에도 이제 글로벌 모델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제 각각의 라운드마다 그 타임마다 그리고 그 모델의 스테이트에 따라서 결국은 다르기 때문에 그 리워드 값을 기반으로 이제 계산을 한 값을 이용을 해서 그 RDS 모듈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RDS에 나온 수로 글로벌 모델 같으니까 성능에는 플러스 알파가 되지 마이너스 알파.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노이즈를 추가하기도 하고 하는 뜻이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노이즈를 추가하기 전에 데이터에 네, 거기엔 그건 클린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냐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클린 논 노이즈 데이터라고 데이터. 가정을 하면 네, 그러면 랜덤 샘플링한 거나 relevant한 데이터나 같아야 되지 않냐. 거기에서 뭐가 또 달라질 게 있냐. 클린 첫 번째 라운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서 더 렐러번트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하냐 이런 뜻이.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노이즈가 아니더라도 렐러번스 정도를 구분하고자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이 실험에서도 보이다시피 결국은 모두 이제 그거를 논 노이즈한 샘플로 가정을 하고
이제 임의로 노이즈한 샘플을 추가해서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했을 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 그 데이터 샘플 자체에서 더 렐레번트한 값과 모델에 더 많은 효용을 가져다 주는 데이터 샘플이랑 그렇지 못한 데이터 샘플이 분명하게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후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강화학습에서의 그 함수를 이워드 펑션을 쓰면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석을 굳이 안 했었어도. 네. 그래서 사실 강화학습 이런 이런 그 메소드를 도입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언급을 하는 게 이런 그 과정 자체도 이제 상당한 코스트를 많이 필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그 모델을 실제 나가서 사용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향후 연구로 액티브 러닝에서나 이런 제한되는 데이터 라벨이 존재했을 때 이러한 얼리스 값 자체를 어떤 식으로 relevance 예측을 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